2025년 세계로 진격하는 K기술. 자, 저희 신년 특집 시리즈 오늘은 그 5번째 순서입니다. K자동차와 2차 전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정말 좋은 수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주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트럼프 2기, 트럼프 2.0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데요. 자, K자동차 그리고 너무나도 지금 힘든 상태인 우리의 2차 전지. 자,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작년 2024년과 같은 자동차의 수출 호황은 다시는 안 올 것이다. 이게 역설적으로 그 정도로 좋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든 국면에서도. 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산업은 전반적으로 보면 네. 사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좀 정체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08억 달러입니다. 원화 기준 103조 원을 네. 돌파하면서 2년 연속 7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2023년 워낙 좋았어요. 네. 그래서 역대 두 번째 수출 실적인데 글로벌 이제 전기차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죠. 이제 글로벌 이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 네. 하이브리드. 맞습니다. 네. 이건 이제 친환경 수출 차량의 이제 성장세가 전반적인 이제 수출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출액을 따져 보면 거의 50% 가까이. 1년 전에 비해서 네. 45.8%가 늘어서 113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자동차 생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만 413만 대를 생산해서 2년 연속 400만 대를 웃돌고 있는데 국내에서 만든 차량 3대 가운데 2대는 수출용입니다. 네. 내수는 사실은 좋지 않았어요. 내수는 지난해 6.5%가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총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163만 대에 그쳤고 예. 그나마 이제 친환경 차량은 국내에서도 한 18.2%.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제 연료 측면에서 굉장히 절감적인 측면에서 이제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가 정말 많았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특히 SUV를 중심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기아차 지금 수출 나오고 있는데 뭐 더할 나위 없는 한 해였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친환경 수출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는 71만 대 가량을 수출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3% 가량 늘어난 수치이고요. 전체 수출 물량의 32%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을 보게 되면 대부분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투싼의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이제 그렇네요. 코나 하이브리드, 기아의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 등이 이제 꼽히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몰에 대한 이제 글로벌 이제 호평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 코나 하이브리드는 독일의 이제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2023년 베스트 오브 어워즈에서 이제 경쟁 모델을 제치고 최고의 차 자리에 오른 바가 있고 또 이제 기아차도 비슷합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의 지난해 전체 수출 대수는 218만여 대, 수출 금액은 533억 원으로 수출 대수, 수출 금액 2023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이제 200만 대 그리고 수출 금액 500억 달러를 넘기는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제가 이제 차종별로 SUV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SUV 차량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입니다. 69% 네. 정도로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제값밖에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저 글로벌 경쟁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세계로 뻗어가는 이제 세계 K기술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K자동차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좋았는데 주식을 보면요. 주가를 보면 현대차, 기아차는 이런 좋은 실적에도 못 갔거든요. 주식은 빠르지 않습니까? 선반영. 바로 올해에 앞서 이야기했던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데 올해 놓고 보면요. 대한상공회에서도 우리 자동차 업종을 우리 K자동차를 올해 흐림으로 봤습니다. 참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이렇게 2년 연속 2023, 2024 잘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건가? 사실은 그 반도체가 형이라면 네. 자동차는 아우격이거든요. 네. 형이 잘못하면 아우가 좀 뒷받쳐주는 양상이었는데 네. 올해 전망은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5년 산업전망 기상도를 내놨는데요. 여기에 지금 반도체, 조선, 디스플레이,
바이오 기계 업종에 대해서는 그나마 대체로 전망이 맑은 편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철강, 2차 전지, 석유화학과 건설, 섬유 패션 업종은 전망이 어렵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맞습니다. 바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통상 환경이 변합니다. 여기다 이제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고요. 또 전기차 수요 정체와 더불어서 미국이 혹시나 탄소세를 도입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3% 이상 줄어든 한 270만 대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인을 들어보자면 신흥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한국과 필리핀 FTA가 이제 발효되다 보니 5%에 달하는 관세가 철폐됩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제 하이브리드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워낙 굵직굵직한 우리가 이제 대미 흑자 비중이 자동차 부분에서 가장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이제 추가 관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바로 이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 내구재 가운데 자동차 교체 주기가 점점 멀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요국들의 재고가 좀 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일단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글로벌 환경 변화와 이제 현지화 전략 등으로 돼서 수출을 좀 다변화해 보자. 그리고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성이 됐는데 전기차에 대해서는 어차피 친환경 자동차로 역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바꿀 수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거기에 약간 라인을 지금 잘 팔리고 있는 하이브리드로 일부 라인을 좀 전환해서 전환한다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뭐 지정학적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제 미중 관계에서 조금은 이제 전략적 가치를 좀 강조해야 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미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경제 재건에는 반드시 한국의 전략적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제 설득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상 환경이 안정이 되게 되면 기존의 이제 수출에 주력하면 되지만 이런 환경이 또 180도 달라지게 되면 현지 생산을 좀 대체할 필요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한 이제 수출과 투자, 일본이 이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일본이 현지화 전략과 더불어서 투자 기반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타산지석의 어떤 교훈으로 삼아서 통상 환경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K 자동차 그리고 K 2차 전지 두 개를 파트를 나눠서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K 자동차는 이렇게 정리해 보죠. 너무 잘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우리 기술력 대단하거든요. 현지화 전략 펴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번 이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최근 2년간의 그 영광을 이어가도록 해보는 이제 그 대응밖에 없을 것 같고 K 2차 전지로 가야 되는데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캐즘 이 트럼프 자체가 이 친환경을 싫어하는 데다가 전기차가 요즘 너무나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를 주더니 보조금이 폐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상당히 전기차에 대한 이제 가격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다가 배터리 소재와 관련해서도 이제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미국도 뭐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GM이라든가 기존 제조사들의 경우에는 전기차 전환으로 더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멕시코, 캐나다를 대상으로 해서 물론 뭐 중국산 마약류를 근거로 혹은 뭐 이민자를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이 부품과 완성차에 대해서 최고 25%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내 생산 비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미국의 이 수입 이 평균 차량 가격이 약 3,000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0만 원 이상 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 이상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경우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없앤다면 미국 기업들의 전기차 전환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뭐 장기적으로는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글로벌 경쟁 면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일론 머스크가 어떤 입각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트럼프에 대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 전환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좀 높이면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제조업이 주로 러스트 벨트, 주로 이제
자신의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규제 일본도가 아니라 혹시나 지원 정책과 함께 동시에 단군과 채찍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좋습니다. 대응 전략을 좀 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캐즘 때문에 전기차가 힘들어지면 당연히 배터리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슈도 함께 나옵니다. 지금 배터리의 강자, 우리도 있지만 중국이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2기는 중국 대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잘하고 있었던 이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것들에 중국을 눌러주게 되면 우리의 2차 전지 쪽이 마치 조선처럼 유일한 또 미국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에서 우리 K 배터리, K 2차 전지를 한번 바라보면 어때요?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제 이 정책의 변화라는 건 자동차뿐 아니라 배터리 업계에도 이제 위기와 기회의 요인을 동시에 네.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국방부가 세계 최대의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을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이 얘기는 CATL과의 거래가 좀 꺼려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이에 대한 반사이익은 한국 그쵸. 기업들이 네. 받을 가능성이 또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에 대해 수요 정체가 좀 지속되다 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기차 OEM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예. 조금 더 저렴한 3원씩 이제 3원계 배터리 대비 저렴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른바 이제 리튬 LFP 로 인산철 갔는데, 예. 맞습니다. 쪽으로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이 좀 필요한데요. 이 부분만큼은 사실 중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시장에서의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중국에 뒤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S&E 리서치를 보게 되면 2020년 기준 LFP 배터리의 글로벌 점유율은 전체 시장의 10%이지만 2030년이 되면 거의 절반 가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 시장의 전체 이 특허는 중국이 한 63% 정도, 네. 우리나라가 한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요 LG화학의 경우에는 이 핵심 특허 수면에서 네. 글로벌 선두 자리를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우리 업체들도 아마 내년 LFP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일단 2026년까지 233억 원을 지원을 통해서 고성능 LFP 배터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배터리 3사 역시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해서 기술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이 어떤 중국의 시장 지배력을 좀 견제하고 우리가 이제 전기차뿐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로의 어떤 전환에서 맞습니다. 한국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미국 안으로는요, 중국 배터리 못 들어갑니다. 특히 LFP 못 들어가거든요. 우리 K 배터리가 가서 여기에서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ESS 쪽으로 해서 새로운 좀 탈출구를 열어봐야 되는데요. 정부도 여기에 아주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서 친환경차 그리고 2차 전지의 경쟁력 강화 법안을 발표를 했어요. 아마 오늘 주식시장도 이 정책에 대해 포인트를 좀 맞췄던 것 같은데 정부도 이제는 전기차, 2차 전지 우리 다 자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됩니까, 올해?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어차피 화석연료의 귀환을 예고했기 때문에 전기차나 2차 전지업체가 이제 조금은 정체 상황을 보이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로의 전환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중장기적인 어떤 산업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친환경차 2차 전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우선 친환경차의 캐즘 대응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제조사의 가격 할인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네. 생애 처음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 보조금을 20%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다 이제 올해 이제 급속 충전기, 그동안 인프라가 주로 많이 돼 있었는데 4,400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추가적인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가 첨단 기술력 강화 방안입니다. 네. 전기차와 2차 전지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R&D 지원을 강화하고요. 자율주행차 상용을 하기 위해서 통합기술 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이고요. 세 번째가 2차 전지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분야의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 6조 원에서 올해는 7조 9천억 원으로 확대하고요. 또 2차 전지 특화 단지 내 전력이나 용수와 같은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더 늘려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가 아마 이게 이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측면인데요. 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현지의 어떤 일자리 창출과 기술이나 공급망 협력 등의 이제 대응 논리를 마련해서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기반의 협력을 강화해서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지금 친환경차, 2차 전지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이제 한국의 주도권을 좀 확보한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동이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K 2차 전지, 실은 지금부터 한번 활짝 동이 트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